안녕하세요. 차기원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시간입니다. 멤버십 코스로 30번째 시간. 지금 힐버트 스페이스, 힐버트 공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오늘이 4번째 시간으로 힐버트 공간의 기저와 허미션 연산자의 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힐버트 공간의 기저는 기저가 될 성질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었죠.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 오소노멀 컨디션하고 컴플리트네스 컨디션인데, 우리가 전에는 그런 오소노멀 컨디션을 이루는 캣의 고유값들이 불연속적인 경우만 했는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소노멀 컨디션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겠어요. 사실은 두 가지를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가지고 하나 가지고 둘을 이용해도 좋은데,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불연속적인 경우에는 하나하나를 비교할 수가 있죠. 바로 띄엄띄엄. 그래서 크로네커 델타 nn 프라임을 씁니다. 그래서 알파 n 프라임의 스칼라 곱은 델타 nn 프라임입니다. 근데 연속적인 경우에는 딱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걸 쓰냐면 디렉 델타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로와 로 프라임이 두 개가 오소노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개의 스칼라 곱이 델타 로 프라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이런 오소노멀 프로퍼티가 성립하면 컴플리트네스 프로퍼티가 바로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기저에 속하는 캣을 전부 다 똑같은 알파 n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더하면 아이덴티티 연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더하는 게 이제 연속적인 것을 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분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하고 로 브라 로 캣을 전부 다 곱해서 그걸 로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그게 아이덴티티가 된다. 이런 조건을 이용하면 되는데, 힐버트 공간에서 기저로 이용될 수 있는 캣 벡터는 뭐였냐면, 우리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허미션 연산자의 고유 캣 벡터였죠. 그러니까 허미션 연산자의 고유 캣 벡터는 바로 오소노멀 프로퍼티를 만족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연산자가 허미션 연산자였습니까? 물리량에 대응하는 연산자는 전부 다 허미션 연산자였죠. 그래서 물리량에 대응하는 연산자의 고유 벡터는 전부 다 기저로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기저를 이용할 때 우리 크로네커 델타나 디렉 델타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크로네커 델타 기호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 ij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고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디렉 델타 함수는 어떠냐면, 여기 델타 x-a 이런다면 x-a가 0이면, 이 말은 x하고 a가 같을 때는 0이 아니면, 다를 때는 항상 0이고, 같으면 어떻게 되냐? 같으면 1이다가 아니라 무한대죠. 그리고 이게 이제 두 개, 크로네커 델타하고 디렉 델타 함수가 이제 만나는 건 뭐냐면, 이 성질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크로네커 델타의 성질은 델타 ij를 i에 대해서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1이 되죠. 왜 그러냐면 i에 대해서 다 더하면 j를 같은 건 한 번이 딱 생기게 됩니다. 이제 j는 j가 3이라고 하고 i를 1, 2, 3, 4, 5, 6, 7 할 것 같으면 3일 때 한번 지나가죠. 그럼 그때 딱 1이 되는 거죠. 자, 그거나 마찬가지로 적분하면 디렉 델타 함수를 적분할 것 같으면 딱 같은 값이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1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이 폭이 굉장히 좁으니까 그 점에서는 무한대지만, x하고 a하고 같을 때는 무한대지만, 이게 어때요? 좁은 폭에 무한대로 곱하면 유한하게 되는데, 그 유한한 값이 1로 만들 것 같으면 그러면 컴플리트네스의 성질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 더 좋은 성질이 뭐냐면, fi에다가 델타 ij를 곱해가지고 i에 대해서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i가 j하고 같을 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fi 델타 ij 하면 fj가 되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디렉 델타 함수의 성질이 뭐냐면, fx에다가 델타 x-a를 하고 x에 대해서 다 적분할 것 같으면 델타가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x자리를 요 a로 바꿔놓는 거. 이게 바로 디렉 델타 함수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델타 x-a로 이제 적분하면 fa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었지만 허미시안 연산자의 두 가지 성질이 뭐였냐면 허미시안 연산자는 이렇게 H 대가는 H 이렇게 썼는데 H 대가는 H 이렇게 쓴 요 용어는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요건 바로 매트릭스에서 나왔죠.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H 대가 할 것 같으면 어때요? 행과 열을 바꾸고 거기다가 요소마다 모든 요소를 콤플렉스 콘주게이트 시킨 놈들이 원래와 같을 때 허미시안 연산자였죠. 이거 허미시안 연산자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저에서 대표하면 연산자를 대표하면 행렬이 되죠. 그 행렬이 바로 허미시안 행렬을 만족하는데 그 두 가지 성질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바로 고유값이 실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값 벡터는 직교한다. 직교한다만 가지고는 also normal 프로퍼티가 안 되죠. 근데 also normal까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때 고유값 벡터는 상수를 언제든지 곱해도 좋으니까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노멀라이즈 하면 되죠. 그래서 허미시안 연산자의 규격화된 고유값 벡터, 이 말이 뭐냐면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크기를 1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겠어요. 언제든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허미시안 연산자의 고유값 벡터는 언제든지 기저로 이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자주 이용이 되는 물리량의 고유 벡터는 전부 캡 벡터로 이용이 되는데 어떤 물리량의 캡 벡터가 고유 벡터가 이제 기저로 잘 이용이 되냐면, 자, 그래서 여기에 연산자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산자에 대한 오소노멀 프로퍼티하고 콤플리네스 프로퍼티가 쓴다면 이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게 위치 연산자입니다. 위치 연산자 하면 어떻습니까? X 연산자 X는 X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위치 연산자의 고유값은 연속적인 양이니까 요거 오소노멀 프로퍼티가 디렉 델타 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콤플리네스 프로퍼티도 어떻습니까? 적분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선운동량 연산자입니다. 선운동량 연산자도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X자를 그냥 P로 다 바꾸면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주 이용이 되는 게 뭐냐면 해밀토니안 연산자. 해밀토니안 연산자란 무슨 얘기냐면, 해밀토니안 시스템마다 많이 해밀토니안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풀이를 알고 있는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를 모르고 있는 해밀토니안도 이 풀이를 알고 있는 시스템의 해밀토니안 연산자의 고유 벡터들로 고유 벡터를 기저로 이용해서 표현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이미 이 풀이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유 벡터와 고유값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고유 벡터들 사이에는 이런 오소노멀 프로퍼티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콤플리네스 프로퍼티가 성립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허미시안 연산자의 조건을 우리 위치기에 이제 표현하면 뭐였냐면, 여기에 우리 이제 어떤 기저에서 대표를 하면 그 대표했을 때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에서 대표한다면 이게 마치 매트릭스 행렬의 요소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허미시안 연산자는 어떤 뜻이냐면 요거의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을 바꿔서, 그래서 행과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전부 컴플렉스 콘주게이트 한 것이 원래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고, 이걸 위치기제에서 대표하면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요놈 위치기제에서 대표한다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계산할 수 없는 데는 전부 다 아이덴티티를 집어넣는 거죠. 컴플리네스 프로퍼티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알파하고 O 사이에 한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O하고 연산자하고 알파 프라임 사이에 또 집어넣습니다. 근데 앞에 거는 X라고 썼으니까 요건 다른 걸로 X 프라임 이렇게 썼죠. 그러면 우리 이때 각각 이렇게 대표하는 거를 여기 위치 기제에서 대표한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파동함수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알파 X 이렇게 된 것은 그 파동함수의 콤플렉스 콘주게이트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걸 이렇게 대표하면 요걸 위치 기제에서 대표한 거고 델타 X 마이너스 X 프라임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로컬 연산자를 대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요것도 이제 파동함수죠. 그래서 여기에 X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 캣이 나오면 이건 파동함수고, 캣이 먼저 브라가 나오고 X가 나오면 이건 그 파동함수의 콤플렉스 콘주게이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적분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델타 함수가 있으니까 델타 함수에 대해서 먼저 X 프라임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하면, 요걸 적분했다고 하는 것은 X 프라임 자리를 전부 X로 바꿔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O 알파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적분값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좌변 O 알파 프라임 알파의 스타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먼저 그 콤플렉스 콘주게이트
보기 전에는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죠. 그대로를 요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 프라임 여기 있고 알파 프라임 5 있고 이렇게 한 거에 스타를 붙였는데 이렇게 스타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타를 붙이면 이걸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요거 5하고 푸사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요걸 갖다가 바꿔서 앞으로 갖고 가서 거기다 스타를 붙인 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된 거. 요 두 개가 같다. 그래서 요거 위치 기저에서 허미시안 연산자의 조건을 쓸 것 같으면 자,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서 같은 거니까 이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허미시안 연산자의 성질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여기 푸사의 알파 스타하고 푸사의 알파 프라임 사이에서 적분을 하는데 이때 연산자는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오른쪽 거에 적용이 되죠. 푸사의 알파 프라임에 적용되죠. 여기서는 그 연산자가 어디에 적용됩니까? 왼쪽 거에 적용이 되죠. 왼쪽 거 푸사의 알파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같은 연산자가 오른쪽에 있는 파동함수에 적용한 거하고 왼쪽에 있는 파동함수에 적용한 게 같을 때 그때 허미시안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허미시안 이렇게 이 연산자가 오른쪽에 적용한 것과 왼쪽에 적용한 게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냐면 부분적분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부분적분 몇 번 얘기해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분적분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 부분적분은 두 개의 함수를 x로 미분했다고 하면 두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미분한 거 곱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맨 앞에 왼쪽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x로 미분한 거에다 또 dx를 곱했으니까 요거 전미분이 되죠. 그러니까 전미분에 대한 적분은 바로 뭐가 됩니까? fg를 x1과 x2에서 이제 구한 거 그래서 x2에서 구한 거 빼기 x1에서 구한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쓰겠어요. 이렇게 그대로 쓰면 부분적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썼냐면 부분적분의 결과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한 겁니까? 요 위에 있는 식을 여기서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두 함수의 곱의 미분은 각각을 미분해서 더한 것과 같다는 걸 이용한 아주 이 부분적분을 증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아주 간단한 것인데 이런 부분적분이 잘 이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요 부분을 알 때 대부분의 경우에 요 부분이 0일 때 요 부분이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앞에 거를 미분한 것이 뒤에 거를 미분한 것을 적분한 앞에 거를 미분해서 적분한 것이 뒤에 거를 미분해서 적분한 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의 적분꼴이 하나를 미분한 꼴이면 미분한 함수를 바꾸는 거, 두 개를 바꾸는 거,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부분적분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아까 어땠습니까? 바로 허미시안 연산자가 그런 거 비슷하죠? 그래서 허미시안 연산자의 예를, 그래서 이게 바로 허미시안 연산자의 성질인데, 이때 허미시안 연산자가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X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대비해 보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그냥 5자리에다 그냥 X를 썼습니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적분은 이렇게 됐죠. X가 여기 있죠. 우변에 대한 적분은 어떻습니까? X가 이렇게 자리를 바꿨죠. 근데 이 X라고 하는 건 실수니까 위치는 실수입니다. 여기다 스타 붙여도 마찬가지죠. X 이제 붙이나 안 붙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X가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이동만 됐는데 적분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하나도 틀릴 게 없죠. 다시 말하면 X라는 연산자는 우리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허미시안 연산자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간단한 미분 연산자를 보겠어요. 이런 dx분의 d라는 미분 연산자는 허미시안 연산자일까 아닐까? 그래서 이 미분 연산자가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푸사의 알파 프라임을 미분을 했는데 이걸 왼쪽 걸로 미분하려면 부분적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부분적분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용할 때 저 파동함수는 무한히 멀리 가면 0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대부분 성립합니다. 특히 양자역학에는 그렇죠. 양자역학 무한히 멀리 가면 0이 되니까 요거 0이라고 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 없어지고 뒤에 것만 되는데, 자,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그래서 요걸 두 개를 쓸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두 개를 바꿔 썼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했더니 자, 요거는 무엇하고 같아야지 허미시안 연산자냐면 자, 요거하고 같아야지 허미시안 연산자인데 부분적분한 결과는 어때요? 요거하고 같지가 않죠. 마이너스 사인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우리 dx분의 d라고 하는 것은 허미시안 연산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dx분의 d에다가 i를 하나 곱해 보겠어요. 이렇게 i를 곱해 놓고서 우리 이제
저 허미션 연산자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부분적분을 이용합니다. 부분적분 이용하는데 i는 뭐 필요가 없으니까 맨 앞으로 뺐어요. 맨 앞으로 빼고 요걸 가지고 부분적분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플러스 무한대 값 대입한 건 0이라고 치면 두 번째 항만 남았죠. 두 번째 항을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 썼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 i를 안에다 집어 넣을 것 같으면 자, 요렇게 되는데 요건 어때요? 요건 바로 요걸 그대로 만족하죠. 자, 여기서 요 놈하고 두 개를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i dx분의 d가 하나는 푸사이 알파 프라임에 적용하고 또 하나는 푸사이 알파에 적용했죠. 그래서 i를 하나 붙였더니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허미시안 연산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dx 제곱분의 d 제곱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걸 보기로 하겠어요. 자, 이건 허미시안 연산자 같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떠냐면 부분적분을 두 번 이용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이용하면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 왼쪽에 첫 번째 항은 0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용하고 또 이 첫 번째 항은 0이 된다고 하겠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데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요 두 항이 같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것도 역시 허미시안 연산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x라는 연산자는 허미시안 연산자다. 그 다음에 dx분의 d는 허미시안 연산자가 아니라 i dx분의 d는 허미시안 연산자다. 그리고 dx 제곱분의 d 제곱은 허미시안 연산자 이런 거 알았죠? 자, 그러면 물리량을 볼 것 같으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전부 다 x의 함수죠. 그래서 x가 허미시안 연산자면 x 제곱도 허미시안 연산자고 이건 전부 다 허미시안 연산자인데 그래서 x의 함수인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허미시안 연산자가 분명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운동량 연산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죠. dx분의 d에다가 i가 있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h바라는 상수를 곱했습니다. 허미시안 연산자에다 상수 곱하면 역시 허미시안 연산자겠죠. 그래서 선운동량 연산자는 허미시안 연산자인 i dx분의 d에 상수를 곱한 것이어서 역시 허미시안 연산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에너지도 어떻습니까? 운동에너지는 2n분의 p제곱인데 여기다가 p라는 요 연산자를 그대로 집어넣을 것 같으면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dx제곱분의 d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허미시안 연산자인 dx제곱분의 d제곱에다가 상수를 곱한 거니까 역시 허미시안 연산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힐버트 공간에서 사용하는 기저로 위치 기저 많이 이용이 되는데 위치 기저로 표현한 연산자 중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허미시안 연산자고 선운동량 연산자에 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 우리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붙어 놓지 않으면 이거 허미시안 연산자가 안 되죠. 물론 이제 i dx분의 d가 허미시안 연산자의 정의에 비춰서 요거 딱 허미시안 연산자다 우리가 이렇게 알았는데 사실은 그걸로 알지 않더라도 물리량에 대한 연산자는 반드시 허미시안 연산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은 다 맞는 거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우리 여기는 i가 있으면 오히려 허미시안 연산자가 아니죠. 근데 다행히 이제 제곱하니까 i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허미시안 연산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힐버트 공간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더 할 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힐버트 공간에 대해서 더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